마을과 이웃을 연결합니다. 여기는 마을방송국 단팥빵입니다. 안녕하세요. 고양시 마을미디어 단팥빵의 고소한 목요일입니다. 이곳에서는 매주 목요일에 고양시 여러 이야기를 청취자 여러분께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이번 주 고소한 목요일을 맡고 있는 저는 온맘입니다. 처서가 지났는데도 더위가 좀처럼 물러갈 생각을 안 하네요. 청취자 여러분들은 이 끝날 줄 모르는 무더위 속에서 잘 지내고 계신가요? 오늘은 제가 좀 흥미로운 주제를 가지고 왔는데요. 바로 우리 고소목 DJ들의 AI 사용 경험기입니다. 요즘 챗GPT, 제미나이, 수노와 같은 AI 서비스를 한 번쯤 다 들어보셨죠? 막연하게 어렵게만 느껴졌던 인공지능이 사실 우리 일상 속에서 아주 똑똑한 비서처럼 활약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저희 고소목 DJ들이 AI를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 그 생생한 경험담을 직접 들어보는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부터 바로 시작할게요. 안녕하세요. 챗GPT 이용 경험이 있는 여선입니다. 제가 처음 챗GPT를 사용한 것은 고양시 맛집 정보나 고양시에서 가볼 만한 곳, 이런 식으로 주변 정보를 알아보거나 단순 정보 취득을 위해 사용했었어요. 그러다 행정 업무 일을 보면서 단위 사업에 대한 목적이나 기대 효과 등을 작성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경우 해당 사업에 대한 계획서를 작성해줘 하는 식으로 아주 단순한 질문만 주고 도움을 요청했었지요. 이럴 경우 답변이 너무 단순하거나 짧아서 추가적으로 네이버에서 더 많은 정보를 취득해야만 했어요. 그러던 중 단팥빵 활동을 하면서 선배의 도움으로 챗GPT는 구체적인 지시와 감성적 메시지를 더하면 보다 더 전문적이고 세련된 정보를 제공해준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예를 들면 방송 대본 작성 시 나는 몇 년 차 방송 작가이고 이번에 어떤 것에 대한 방송 대본을 작성하려고 하는데 참여자는 몇 명이고 질문지는 몇 개 이상으로 10분 분량의 대본을 작성해줘. 그리고 내용은 유머가 있는 재미있는 대본 부탁해. 고마워 하는 식으로요. 제가 경험해 보니까 챗GPT는 정보가 필요한 상황과 요구하는 정보에 대한 구체적인 질문을 던졌을 때 더 전문적이고 세련된 정보를 주는 것 같아요. 물론 여기에 감성적 메시지를 더하면 더 친절해지는 것 같기도 하고요. 여선님도 AI를 이미 사용하고 계셨군요. 앞으로 더욱 자주 사용하실 것 같다는 느낌적인 느낌이 드네요. 다음은 무궁화님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고향 미디어에서 AI 교육을 받았는데요. 제가 느낀 바로는 정말 따라하기 힘들었지만 그래도 반신반의하고 제가 수업에 참여를 했습니다. 정보화 시대에 잘 활용하면 신기할 정도로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참여를 했는데요. 새로운 여러 가지 방법이라든가 또 A한테 어떻게 물어보는 질문을 대해서 질의응답을 했는데요. 너무나 신기할 정도로 틀을 잡아주고 거기에 제가 이제 영상 제작을 했을 경우는 살을 붙이고 거기에 여러 가지를 말을 이어서 해나가면 된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제가 정말로 실제로 실험을 해봤는데요. 저는 이제 요번에 고양 미디어, 고양시 모델 협회가 새로 이제 창단하면서 거기에 회의 자료라든가 이런 정관을 좀 만들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물어봤지요. AI한테. 그랬더니 정말로 정관을
아주 기묘하게 잘 정리해서 저한테 보내줬고, 또 하나 회의 자료까지 상세하게 어떻게 하면 잘 진행할 수 있도록 그것을 보내줘 왔기 때문에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사실 따라하기 어렵고 힘들었지만 우리가 알고 보면 쉬운 방법을 찾아서 내 것으로 만들면 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번 교육을 통해서 우리가 영상 제작을 하거나 주제를 구성을 편집을 이렇게 할 때 AI가 많은 도움을 줄 것이라 믿고 계속 수업에 마다하지 않고 참여하겠습니다. 1인 미디어 시대에 정말 누구나 표현하고 싶은 그런 것을 우리가 영상으로 편집하면 콘텐츠를 만들 때 많은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무궁화님은 회의 준비를 AI와 함께 해보셨는데 결과가 상당히 마음에 드셨다고 하네요. 두 분 모두 AI 사용에 대해 긍정적이시네요. 여사님과 무궁화님 소중한 경험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AI 사용에 대한 이야기를 클라라님과 나누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클라라님. 네, 안녕하세요. DJ 클라라입니다. 네, 저희가 이렇게 또 방송실에서 만난 거는 언제 만이었죠? 예전에 한번. 네, 네네네, 그쵸. 오랜만이에요. 오랜만이죠. 네,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또 시간 내주셔가지고. 아니요, 불러주셔서 저야 감사하죠. 네, 본론으로 들어가면 지난주에 송출하셨잖아요. 네네네. 네, 주제가 클래식을 소개하시는 클라라님이신데, 그죠? 지난주에 대본을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서 쓰셨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제가. 네. 비밀이었는데 그게 들켰네요. 다 비밀은 없어요, 세상에. 요즘 핫하잖아요. 네, 그렇죠. 네, 그래서 혹시 어떤 도구라고 말해야 되나요? 뭐 어디에 도움을 받으셔서 대본을 쓰셨나요? 요즘 뭐 이용 안 하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유명한 챗 GPT의 도움을 받았는데요. 좀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반반인 것 같아요.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고. 장점, 단점. 네네. 네네, 그렇구나. 그러면 먼저 어떻게 쓰시게 됐는지, 쓰시게 된 계기랄까? 그러니까 이거를 내가 이용해서 한번 대본을 써봐야 되겠다라는 아이디어는, 요즘 뭐 하도 많이 핫한 뭐 AI 도구들이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네. 그중에 챗 GPT를 가장 먼저 제가 만나게 된 것 같은데, 그래서 어떤 명령어를 제가 입력했을 때 어떤 결과물이 금방 나오는 게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그쵸, 그쵸. 네, 그래서 이것도 방송 대본에 한번 접목시키면 어떨까 싶어서 한번 시도하게 된 것 같아요. 아, 그러면 죄송하지만 어떤 명령어, 그러니까 프롬프트라고 하죠. 그러니까 그거 네네네네. 이제 작성해야 되는 거 있는데 그거 어떤 거 넣으셨는지 살짝 여쭤봐도 될까요? 그러니까 그 AI는 그 입력해 주는 사람의 그 명령어 프롬프트에 따라서 그 결과물을 만들어 주기 때문에 그 입력어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해요. 근데 저도 아직 인제 완벽한 명령어를 못 찾아서 좀 헤매고 있는 것 같기는 한데, 그러니까 제가 결과물을 만들어내야 되는 그 목적어를 네. 입력을 한 것 같아요. 뭐 예를 들자면 나는 뭐 라디오 방송을 하는 DJ인데 어떤 성격의 방송을 해. 그런 성격에 맞게 대본을 뭐 몇 분 분량의 대본을 써 줄래?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주제는 뭐라고 또 명시를 해 두고요. 그러면 주제, 분량, 그다음에 네. 뭐 성격. 성격. 네네네. 청취자들이 뭐 아이들일 수도 있고 어른들일 수도 있고 아니면 무작위로 뭐 전 연령일 수도 있는 거니까 그런 것들을 좀 상세하게 해 주면 거기에 맞게 대본을 써 주기는 하더라고요. 아, 그래요? 그 대본을 써준 것을 이렇게 쫙 봤을 때 네네. 예를 들면 만족도가 있는데 1부터 10까지. 그래서 10이 이제 최고 만족이다라고 네네네네. 보셨을 때 제일 처음에 이제 네네. 넣었고 그 나온 결과물에 대한 만족도는 뭐 어느 정도 있을까요? 한 5에서 6 정도? 아, 그 정도. 5에서 6 네네네네. 정도. 그래서 그러면 몇 번의 이렇게 또 이걸 수정해 줘, 이걸 수정해 줘 그쵸, 이렇게 그쵸. 한가요? 네. 그렇게 해서 나온 결과물을 받았을 때도 최종 만족도는 한 8 이상은 안 올라가더라고요. 그러니까 뭔가 이제 그럴싸하게 만들어 주기는 하는데 딱 이게 너무 상투적인 느낌이랄까? 네네네. 그러니까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상투적이다. 네, 근데 그게 인제 챗 GPT의 잘못이라기보다는 아무래도 쓰는 사람이 명령어를 쪼금 더 상세하게, 그러니까 제 성격이라든가 그런 거를 챗 GPT가 알아차릴 수 있게 해 주는 게 중요하다고 저도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대본을 보시는 사람들의 성격까지. 그죠? 그러니까 보는 사람의 그러니까
쓰는 사람, 쓰는 쓰는 사람이 사람이. 내가 어떤 성향을 가지고 있고 내가 어떤 스타일의 문구를 좋아하는지를 챗 GPT가 음. 학습을 하지 않으면 그냥 상투적인 내용들로만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아, 그 개성이 없어진다는 거죠? 그쵸. 그냥 아. 무난한 그냥 네, 대본이 만들어지는 거죠. 음. 그래서 그 대본을 가지고 제가 이제 제 나름대로 수정을 하고 하니까 오히려 그게 더 시간이 많이 걸리는 거예요. 아, 저런. 네. 그래서 그냥 아예 처음에 그냥 네네. 제가 그래서 이번에 내린 결론은 그냥 자료 조사를 이 아이한테 시키고 네네. 제가 그거를 바탕으로 해서 쓰는 건 제가 하는 게 제가 하고 싶은 말을 온전히 담아낼 수 있겠다라는 게 결론이 나왔거든요. 아, 자료 수집을. 근데 네. 자료 수집도 어떤 분들은 얘가 할루시네이션이라고 하죠. 거짓말을 한다. 네, 맞아요. 네, 그것도 믿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를 검증을 하다 보면 그 네. 시간이 또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런 것들도 네, 행사 같은 경우에도 이미 지나간 몇 년 전의 행사인데 네. 그냥 올해 개최하는 것처럼 하는 경우도 있고 저도 방송 대본에 넣었지만 그 대본 안에 이제 음악회 정보 같은 거를 이제 말미에 넣거든요. 네네네네. 근데 그런 음악회가 없어요. 네. 제가 아무리 홈페이지랑 다 다른 뭐 공연 사이트를 뒤져봐도 그럼 걔가 만든 거예요? 네, 거짓말처럼 그거를 어떤 공연이 예정돼 있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아예 근거가 없는 건 아닌 게 네. 찾아보니까 몇 년 전에 그 비슷한 공연이 있었던 걸 그 아이는 그거를 따와서 이런 공연이 열릴 거야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야, 그러니까 이거를 어디까지 믿어야 될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저는 똑똑하긴 하네요. 네, 그래서 저는 심지어 사실에 기반해서 정확한 검색을 리서치를 통해서 한 것만 이야기를 해줘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네, 결과물이 그렇게 나오니까 신뢰도가 아직은 네, 좀 물음표인 것 같아요. 네, 그렇군요. 그러면 만약에 이제 클라라님은 다시 한번 이제 다음 방송 때 만약에 네네네. 이거를 이제 사용하실 의향은 있으신지. 참 장단점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네. 지금 단점을 먼저 이제 말씀드린 것 같고 장점이라면 너무 빨라요. 빨라요. 그러니까 결과물을 딱 보여주는 그 시간이 너무 네. 빠르기 때문에 네. 그거에 대한 매력을 웬만해서는 보통 사람들이 네, 헤어나오지 못할 것 그러니까 같아요. 무료 버전 사용하시는 거죠? 네, 무료 버전을 사용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얘랑 저랑 싸운 그 몇 개월간의 네네네. 그게 있단 말이에요. 네네. 그래서 이제 저의 취향을 조금씩은 얘가 학습을 하고 있는 것 같기는 해요. 아. 그래서 결과물이 몇 초 만에 짠 하고 나오니까 네. 그걸 제가 시간이 없을 땐 네. 수정하고 이렇게 네. 해가지고 이게 이게 사실에 대한 기반인가 그것만 검색을 해가지고 하는 게 어떻게 보면 또 시간 절약이 될 수는 있겠다. 근데 한편으로는 네. 그런 것들이 아직은 제가 약간 네, 올드해서 그런지 예, 제가 직접 쓰는 게 더 완벽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긴 들어요. 근데 네. 그 속도에 대한 그 결과물에 대한 매력도 놓칠 수 없기 때문에 네네. 아마 좀 병행을 하고 이 AI를 좀 더 교육을 시키는 게 낫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들기는 들어요. 네, 그러니까 뭐 아예 전적으로 뭐 이걸 만들어줘 했을 때 걔를 100% 신뢰하는 건 네, 아니고 네네. 뭐 한 5, 60% 정도로 하는데 네, 내가 그걸 베이스로 거기에 해서 베이스로 해서 나의 개성을 첨가하시면 더 좋을 것 네. 같다. 그러면 시간적인 거는 아예 무지인 상태보다는 조금 더 네, 빨리 결과물을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시간이 없을 때는 좀 도움을 받으면 좋으나 네. 네, 그거 아니고서는 네, 어떨지 싶어요. 네. 그렇죠. 근데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도 들어요. 이제 이 AI 에이전트라고 하죠. 그러니까 대행하는 네네. 이런 도구들이 많이 생기면 생길수록 우리가 즐길 수 있는 시간은 많아질 거라 생각하지만 또 클라라님 말씀하신 대로 검색을 또 해야 되고 그렇죠. 저의 개성을 또 얹어야 되니까 네. 어차피 드는 시간은 똑같아. 그렇죠. 이러나 저러나 드는 시간은 똑같지만 결과물이 몇 초 만에 짠 하고 나오기 때문에 그게 이게 벌써 만들어졌나라고 약간 오류를 범하는 것 같아요. 네네. 저 자신도. 근데 그 내용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렇죠. 약간 속빈강정처럼 느껴질 때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속빈강정. 네. 너무 좋다, 표현. 찰떡 같은 표현이시네요. 네. 그래서 이거를 근데 또 요즘에는 이 AI를 저희가 완전 배제하고는 이제 살 수 없는 세상이잖아요. 뭐 나는 그냥 내가 원래 쓰던 대로 쓰겠다라고 할 수도 있지만 네.
이런 도구의 도움을 받는 것도 나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하나의 의견으로 또 받아들일 수도 있는 거니까 네네. 그거를 병행을 하면서 근데 또 한편으로 또 걱정되는 거는 이 속도감에 제가 물들여져 가지고 네. 그냥 '아유 그래 이 정도면 됐지.' 하고 타협을 할까 봐 그게 제일 걱정인 거지 다른 거는 '아 이런 재미난 도구도 있네.'라는 쪽에서 접근을 하면 그건 또 장점이 되지 않을까 싶네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 좋은 의견 네 감사드려요. 네. 저야말로 반가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이야기 나눠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다음에 또 한번 좋은 기회 있으면 따로 방송에서 뵙으면 좋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AI를 활용해서 각자의 삶을 더 편리하고 풍요롭게 만들어가는 고소목 DJ들의 이야기를 들어보았습니다. 어려울 거라 생각했던 인공지능이 이렇게나 다양한 모습으로 우리와 함께하고 있었네요. 잘 사용하면 사용할수록 일하는 시간을 획기적으로 줄여주고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어주는 똑똑한 도구라는 생각이 드네요. 아직 AI 사용이 망설여지시는 분이 계신다면 오늘 저희 방송을 듣고 나도 한번 도전해볼까 하는 용기를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술은 우리가 사용하고 활용할 때 비로소 그 가치를 발휘하니까요. 이번 주 고소목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다음 주에도 더 재미있고 유익한 이야기로 돌아올게요. 지금까지 온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